자, 오늘 오전에 놀라운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그야말로 중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요,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이라는 역대급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은 건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단 석 달 만에 그냥 뛰어넘은 전대미문의 그런 기록을 세운 겁니다. 자, 우리가 3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이 나왔다 그러면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치는 뭐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요. 57조 원이라니요. 그러니까 한 분기만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다 뛰어넘는 네. 영업이익을 올렸으니까 사실 작년 실적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저는 57조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비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일단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는 분기 영업이익 50조를 넘는 곳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초로 달성을 한 것이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정도 50조 정도 내는 회사가 어디가 있겠냐? 엔비디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아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빅테크 어깨를 나란히 한 어허. 탑3 정도 드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것이고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실적 상향,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상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앞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아마 실적 경쟁을 벌일 텐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세계 탑티어 수준에 올라올 만큼의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하신 젠슨 황의 엔비디아를 이기지 말란 법도 없는 거네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아주 조심스럽지만요. 네.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아, 진짜요? 오.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일단 가속도가 한번 붙었잖아요. 네. 하반기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30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전망치도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아마 분기를 지나서 계속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더 실적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죠. 어제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2조 원에 달하는 이 상속세 모두 이달 말이면 납부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연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근에 줄곧 기술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 왔죠. 시장에 여러 가지 혼돈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또 우리 조직이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이 새로운 삼성의 핵심 가치가 바로 초격차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대로 2등은 할 수 없다. 1등만 해야 한다. 거기다가 또 2등과의 격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1등을 하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네. 사실 그건 이제 선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삼성의 어떤 경영의 특수한 DNA라고 볼 수 있겠죠. 위기를 네. 통해서 계속해서 내부의 어떤 동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초격차를 이루어낸다. 말씀하신 대로 2등이 아예 쫓아올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정신이 삼성 사업부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뭐 HBM이 성과를 냈지만 지금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네. 그런 DNA에서 발현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이재용 회장도 본격적인 이제 경영에 올라서면서 임원들 혹은 전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아까 첫째도 기술, 둘째도 네. 기술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에 대한 세상에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래 기술에 삼성의 생존이 달렸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고 여기에 네.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인재 경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죠.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HBM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에게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그 격차를 또 금세 다시 쫓아와서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저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성이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역대급 실적을 내는 것. 이런 삼성의 저력을 보면 이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인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자, 삼성의 저력, 이 선대 회장으로 맡은 DNA가 이재용 회장에게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아무래도 지근거리에서 계속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면서 경영 수업을 받았었고 이건희 회장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인류 기업이 되라는 아주 지독한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삼성 임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위기감을 불어 넣었고 인류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라. 네. 라는 이제 정신을 계속해서 교육을 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화면에 나왔던 1993년 신경영 선언, 저희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죠. 저기서 나왔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지금 네, 화영식 나오네요. 네. 제품의 삼성 품질 경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직원들에게 저 화영식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을 다 태워버렸죠. 저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 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저런 몇 가지 상징적인 어떤 선언과 어떤 이벤트들이 삼성의 경영 문화 뿌리 자체를 바꿔놓는 계기가 됐죠. 네. 그게 오늘의 인류 삼성을 만든 근본적인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전 세계적인 1위 기업 엔비디아도 꺾을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고 했죠. 들어보시죠.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eese. Yeah, of course. Yeah, best one. This is fantastic.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시작했고요. 같이 친했겠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을 나왔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 아무래도 자꾸 이제 선대 회장 이건희 회장과 비교가 되는 게 아버지와 비교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이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대에 올랐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300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KB증권이 추산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27조 원 네.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488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추월하면서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게 정말로 현실화된다면은 이재용 회장으로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본인의 경영 능력과 성과를 완벽하게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네. 삼성의 수많은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그렇죠.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된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삼성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초격차 얘기도 했고 신경영 선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2022년에 많이 히트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그 드라마가 사실 삼성그룹을 모티브로 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진양철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전자 올해 매출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답을 하니까 일본의 도시바 소니와 비교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매출 1위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 전국체전 나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야가 국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이재용 회장의 결실이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국체전은 아니지만 SK 하이닉스가 또 이달 말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뭐 물론 국내 기업끼리의 비교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미가 없고 일단 엔비디아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판에 근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 예상이 되잖아요. 아이, 근데 이제 그럼요.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한 것뿐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기 실적이 아마 작년 연간의 실적을 다 뛰어넘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말해서 AI 시대에 뜨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HBM의 선두 주자는 삼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6세대에 들어와서 HBM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네. 여전히 추격자의 입장인 게 냉정하게 사실이고요. 네.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지는 네. 뭐 이게 국내 기업끼리의 경쟁이긴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기술 리더십을 이제 앞으로 가져갈지는 아직까지는 판단 유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해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 실적을 낸 삼성전자 이야기 다뤄봤습니다.